수진아, 용돈 조금씩 받는 거 너무 힘들어. 신용카드 한 장 줄래? 네? 뭐라고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너무해? 네가 너무하지. 그렇게 돈 움켜쥐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봐라.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가. 어머니 이렇게 쓰다가는 정말 저도 돈 없이 나앉게 된다고요. 너 일은 나 알 바 아니고. 뭐라고요? 허구 헛날 죽는 소리 부족하다고? 내가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부족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우리가 널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 정도 용돈도 못 줘? 어머님, 제가 모든 생활비 관리비며 공과금까지 다 내고 있잖아요. 그게 뭐 큰 돈이야. 내 월급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살면 혼자라도 월세하고 관리비도 똑같이 내야 해. 별거 아니라고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너 돈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야? 내가 감히 어디다가 오냐 오냐 해줬더니 너 배는 게 없어?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돈 한 푼 없어서 며느리한테 매일 손 벌리고 사시면서 뭐가 그리 대단하신데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이 집 하녀예요? 돈 벌어오는 하녀냐고요? 이런 미친 너 어디서 본 데 없이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함부로 소리를 질러? 됐고요. 이제 저도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이 더러운 구린내 나는 구렁텅이에 더 이상 돈 갖다가 못 부어요. 더 이상은 못 한다고요. 그리고 가방에 간단한 중요한 것만 넣었다. 정말 넣을 게 별로 없었다. 게임하느라 더럽고 덥수룩한 남편이 나와서 말렸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수진아 참아. 제발 한 번만 참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 당장 내일부터 어쩌려고 수진이를 건드렸어? 뭐, 내일 당장 어쩌려고 건드려? 기가 막혔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결국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결혼 빨리 하자고 한 것도 다 그런 의도였네? 아니야. 아니야, 수진아. 진짜 너를. 됐어. 그만해, 역겨우니까.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야, 그럼 어떡해? 재산 분할해줘. 뭐, 재산 분할? 기가 막혀서. 내가 매달 너희 모자한테 보낸 통장 내역 그대로 다 있으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그 집에서 나왔다. 드디어 나는 그 지옥에서 탈출한 것이었다. 41살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본다. 눈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들, 예전보다 처진 볼살, 그리고 어느새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흰 머리카락들. 나는 모쏠이다.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대학교 때 몇 번의 미팅도 있었고 회사에 들어와서도 괜찮은 남자 동료들이 있었다. 하지만 번번이 나는 뒤로 물러서곤 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면서 공부만 했다. 자신감이 없었다. 예쁘지도 않고 특별한 매력도 없고 재미있지도 않은 나를 누가 좋아해 줄까 싶었다. 그렇게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어느새 40대가 되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언니, 정말 이대로 혼자 살 거야? 후배 선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뭐, 혼자도 괜찮은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특히 금요일 밤이나 주말이면 더욱 그랬다. 다른 사람들은 연인과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책을 읽는다. 그런 내게 회사 동료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언니, 혹시 소개팅 어때요? 소개팅? 네, 제 남자친구 학교 선배인데 정말 괜찮은 분이래요. 소개팅? 41살에? 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을... 언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요즘은 40은 많은 나이도 아니지. 동료가 열성적으로 설득했다. 그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잘 나가는 돈 많은 남자라고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는 돈 많은 남자. 그 말에 내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사실 나도 모르게 그런 판타지가 있었다. 멋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남자가 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프러포즈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런 능력 있는 남자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어? 언니 왜 그렇게 자신 없어 해요? 언니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니? 41살의 노처녀가? 그리고 그분도 46이래요. 한 번도 결혼 안 하신 분이고. 46세 미혼.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아, 일에만 몰두하시느라 그랬다고 해요. 온라인 사업 하시거든요.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동료의 열성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 때문인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한 번만 만나보자. 진짜요? 와, 언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맘에 안 들면 그때 안 만나면 되잖아요. 동료가 환호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뒤졌다. 소개팅에 뭘 입고 가야 할까? 41년을 살면서 소개팅용 옷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 회사 가는 옷들 뿐이었다. 단조로운 블라우스와 바지, 무난한 원피스 몇 벌. 이걸로 소개팅을 간다고. 급하게 백화점에 갔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다. 소개팅용 옷 좀 추천해주세요. 어떤 분과 만나세요? 상대분 연령대는요? 아, 그럼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하나 샀다.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인생 첫 소개팅인데 뭔들. 미용실도 갔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소개팅 나가는데 예쁘게 해주세요. 미용사가 웃었다. 연애하세요? 아니요. 소개팅이에요. 아, 설레시겠어요. 설렌다. 정말 설렌다. 41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 떨림이 무엇인지.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다. 평소보다 확실히 예뻐 보인다. 혹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 걸까? 잘 나가는 돈 많은 남자가 나를 좋아해 줄까? 그렇게 내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소개팅 당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5분 전 카페 문이 열렸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동료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사람이었다. 내가 손을 들어 인사하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수진 씨죠?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5살 연상답게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다. 준수한 외모에 잘 관리된 헤어스타일, 비싸 보이는 시계까지.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남자였다. 커피 드릴까요? 뭘 좋아하세요?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가 카운터로 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진짜 괜찮은 남자구나. 키도 나보다 한 뼘은 클 것 같고, 어깨도 넓고, 걸음걸이도 자신감이 넘쳤다. 여기요. 커피를 건네는 그의 손이 잠깐 내 손에 닿았다. 심장이 쿵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뭐라고 하던가요?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뜻하다니. 처음 듣는 말이었다. 과찬이네요.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 아니, 처음일지도 모른다. 정민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해요. 해외 브랜드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와, 멋있네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행히 요즘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겸손한 태도까지. 완벽했다. 수진 씨는 대기업에서 회계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안정적이고 좋은 일이네요. 안정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어본 것도 처음이었다. 보통은 재미없다, 지루하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그는 내 말을 잘 들어줬다.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웃으며 진지하게 들어줬다. 41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진 씨랑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재미있었다고. 나랑.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좋아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첫 소개팅이 끝났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편안하게 대해줬다. 나이나 외모를 의식하게 만들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언니, 어땠어요? 동료였다. 괜찮았어. 진짜요? 어떤 분이에요? 정말 괜찮은 분 같아. 와, 언니,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랬나? 나도 모르게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나고 있었나?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 대박, 언니, 진짜 잘 됐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다. 언제 이런 표정을 지어봤을까? 그날 밤 처음으로 연애 관련 웹툰을 찾아봤다. 조심스러운 설렘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혹시 정말 내게도 사랑이 올까? 41세의 늦은 봄,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었다. 정민과 만난 지 4개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4개월이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때로는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다. 정민의 차는 최신형 외제차였다. 운전하는 그의 모습이 멋있었다. 수진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저는 어디든 좋아요. 그럼 바다 보러 갈까? 그렇게 우리는 강릉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정민은 항상 젠틀맨이었다.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무거운 건 대신 들어줬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수진아, 추워. 내 자켓 입어.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이 파래졌어. 그러며 자기 자켓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줬다. 남자 자켓을 입어본 것도 처음이었다. 식사할 때도 항상 정민이 계산했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낼게. 그럼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남자가 내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다니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올 줄 몰랐다. 정민의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았다. 비싼 옷을 입고 다녔고 명품 가방도 선물해줬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수진이도 갖고 있어야지. 그런 정민이 어느 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우리 결혼 생각해볼까? 결혼? 심장이 쿵했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만난 지 벌써 4개월이야. 4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시간 끌어봐야 뭐 하겠어. 정민이 내 손을 잡았다. 나이도 있으니까.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맞는 말이었다. 나는 41살, 정민은 46살.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정식 청혼이었다. 살면서 처음 받는 청혼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오빠, 나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 정말. 진심이 느껴졌다. 정민의 눈빛이 간절했다. 저도 좋아요. 정말. 네. 정민이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수진아, 그러며 내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언제 준비한 건지 예쁜 반지였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평생 살아도 괜찮겠다. 그때 내 마음이었다. 정민은 나를 소중히 여겨줬다. 존중해줬다. 41년 동안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다.
사업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다.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늦은 나이에 만난 첫사랑이지만, 아니 늦은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했다. 우리 언제 결혼할까? 언제가 좋을까요? 빨리 하자. 예식장만 예약되면 바로 해도 되잖아.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급하긴 뭐가 급해. 우리 나이 뭘 더 기다려. 맞는 말이었다. 젊은 커플들처럼 몇 년씩 연애할 나이가 아니었다. 그럼 좋아요. 진짜? 와, 수진아. 드디어 나도 결혼한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약혼자가 있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신랑이 될 사람이 있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꿈 같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 몰랐다. 정민 같은 좋은 남자가 나를 선택해 줄 줄 몰랐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얼마 후면 정민의 아내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다. 늦었지만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다. 수진아, 오늘 우리 엄마 만나러 가자. 어느 날 정민이 말했다. 결혼을 약속한 지 한 달 후였다. 벌써요? 응, 엄마가 빨리 보고 싶다고 하셔.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것. 무서워? 조금요. 괜찮아.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정민의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30층을 눌렀다. 30층. 내가 살아오면서 본 것 중 가장 높은 곳이었다. 여기 정말 비싸겠다. 응, 좀 비싸지. 좀이라고 말하지만 분명 억 단위일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보였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왔구나. 6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정말 젊어 보이셨다. 고급스러운 옷에 잘 관리된 헤어스타일,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환한 웃음으로 나를 맞아주셨다. 어머, 이분이 수진 씨구나.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준비해온 꽃다발을 건네드리며 깍듯이 인사를 드렸다. 아이고, 예쁘네. 정말 예뻐.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반가워하셨다. 우리 정민이 말하길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니. 자, 앉아. 차 줄게. 시어머니는 정말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다. 고급 찻잔에 차를 따라주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수진아, 나이가 어떻게 돼? 41살입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정민보다 어리네. 좋아, 좋아. 어머니, 수진이가 마음에 드나 보네. 정민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하고 말고 이렇게 좋은 며느리감을 어디서 찾겠어? 며느리감이라니 벌써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건가? 수진아, 직업이 뭐야? 회계 일 하고 있어요. 안정적이고 좋네. 요즘 여자들도 이래야지.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말마다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다. 수진아, 우리 정민이랑 결혼만 해. 그때는 내가 10억 줄게. 갑자기 하신 말에 깜짝 놀랐다. 네. 내가 10억 준다고. 결혼 축하금으로. 10억이라니. 내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어머니. 수진아, 우리 집에 시집만 오면 10억 증여해 줄 거야.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그 말씀을 하셨다. 우리 정민이 잘 부탁해.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런 거 안 주셔도 저희가. 아니야, 받아야지. 우리 정민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정민도 옆에서 웃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수진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민이 말했다. 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치? 엄마가 원래 그러셔. 마음이 넓으시고, 통도 크시고. 1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부유한 집안인 것 같았다. 정민 씨. 어머니 말씀이 진짜예요? 10억을. 우리 엄마 말씀이니까 진짜겠지. 엄마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야. 10억. 생각만 해도 현실감이 없었다.
그 돈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 봤다. 10억을 준다는 시어머니의 말. 그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모습.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 보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내가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 것 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의 무게를. 시집만 오면 10억 줄게라는 말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인지. 그 뒤에 어떤 조건들이 숨어 있는지. 나는 그저 행복했다. 좋은 남자를 만났고, 나를 예뻐해 주시는 좋은 시어머니까지 만났다고 생각했다.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모든 동화에는 숨겨진 이면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시어머니를 몇 번 더 뵈면서 점점 익숙해졌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시어머니의 외모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화장이 유난히 진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셔서 얼굴이 하얗게 뜨는 것 같았다. 아이섀도우도 번쩍거리는 걸로 진하게 바르시고 입술은 새빨간 립스틱으로 칠하셨다. 어머님, 오늘도 예쁘게 꾸미셨네요. 아이고, 뭘. 나이 먹을수록 더 꾸며야 해. 손에는 금반지를 여러 개 끼고 계셨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까지. 이거 새로 샀어. 어때? 시어머니가 새 명품 가방을 자랑하셨다. 와, 정말 예뻐요. 1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래도 예쁘지? 100만 원짜리 가방을 그렇게 쉽게 사시다니. 정말 부유한 분이신 것 같았다. 어머님은 명품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자는 꾸며야지. 수진이도 시집 오면 예쁜 거 많이 사줄게.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 우리 며느리도 돈 잘 벌겠네. 이번에는 내 직장 이야기였다. 대기업 다니니까 좋겠어. 월급도 많이 받고.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요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연봉 좋다고 하던데. 시어머니가 내 연봉에 대해 유심히 물어보셨다. 수진이 연봉이 얼마야? 그게 좀 민감한 질문이었다. 말해봐. 이제 가족인데 뭘 어때?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얼만데? 하는 수 없이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다. 아이고 그거 봐. 우리 정민이보다 훨씬 많이 벌잖아.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남자친구가 나보다 적게 번다고. 정민 씨는 얼마 벌어요? 우리 정민. 사업이 좀 어려워서 요즘 별로 안 돼. 사업이 어렵다고. 그런데 그렇게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나? 그래도 너는 직장이 있으니까 좋지. 더구나 그 직장이 철밥통이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며느리는 평생 굶을 걱정 없겠어. 평생 굶을 걱정 없다니. 마치 내가 평생 벌어줄 거라는 식으로 들렸다. 어머님, 저는 결혼하면 일을 그만둘 생각인데 뭔 소리야? 왜 그만둬?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 나이가 있어서 아이도 낳고 육아도 해야 하니까요. 육아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일은 계속 해야지. 그런가요? 그럼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맞벌이. 당연한 말씀이긴 했다. 우리 며느리가 돈 벌어오니까 든든하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농담처럼 자주 하셨다. 직장도 철밥통이고 연봉도 괜찮고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어. 그럴 때마다 나는 웃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내가 생계 담당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 수진아, 결혼하면 생활비는 내가 담당하고 우리 정민은 사업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로 하자. 네, 농담이야. 농담. 농담이라고 하셨지만 자꾸 반복되는 말이었다. 집에 가는 길에 정민에게 물어봤다. 오빠, 사업이 좀 어려우세요? 왜?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엄마가 그런 말씀하셨어.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대답이었다. 그럼 지금 수입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좀 적어.
그래서 새로운 사업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 준비. 그럼 지금은 수입이 거의 없다는 뜻인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우리 며느리 돈 잘 벌겠네. 직장도 철밥통이고. 왜 그렇게 내 경제력에만 관심을 보이실까?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 신혼집을 따로 마련할 돈이 없다고 해서 일단 함께 살기로 했다. 어차피 큰 집인데 같이 살면 좋잖아. 남편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혼하면 주겠다던 10억이면 그 돈을 다 주지 않더라도 2억만 주셔도 전세는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지만 차마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혼 후 생활은 예상과 달랐다. 우선 약속하신 10억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말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수진아, 미안한데 이번 달 관리비 좀 내줄래?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관리비요? 응,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한 달 관리비만 200만 원이에요?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이 집이 워낙 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관리비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비에 인터넷비까지 모두 내가 내게 됐다. 수진이가 벌이가 가장 좋으니까. 남편도 별말이 없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등기를 발견했다. 최종 독촉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뺏어갔다. 아, 그냥 별거 아니야. 하지만 봉투에 은행명이 적혀 있었다. 대출 관련인 것 같았다. 그날 밤 정민에게 물어봤다. 오빠, 혹시 집에 대출이 있어요? 대출. 오늘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던데. 정민이 한숨을 쉬었다. 실은 있어. 얼마나요? 응. 좀 많아. 얼마나 많은데요? 10억 정도. 10억.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10억 빚이 있는 집이었다. 왜 미리 말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결혼했겠어?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괜찮아. 우리가 같이 갚으면 돼. 같이 갚는다고. 10억을? 오빠 사업은 언제 시작해요? 그게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기다린다고 했지만 남편은 매일 집에서 게임만 했다. 취업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반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쇼핑을 계속하셨다. 어머님 또 쇼핑하셨어요? 응, 이거 봐. 새로 나온 가방이야. 또 명품 가방이었다. 비싸지 않았어요? 200만 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하셨다. 어머님, 지금 상황에 쇼핑을 하시는 게 뭐가 어때? 우리 며느리가 돈 잘 버는데. 또 그 말이었다. 이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정말로 내가 벌어다 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었다. 수진아,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야. 기둥이라니. 내가 이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매일매일 시어머니는 새로운 쇼핑 전리품을 가져오셨다. 명품 옷, 명품 신발, 명품 액세서리. 어머님, 돈이 없다면서 계속 사시는 건 아이고, 이것 정도는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있는데. 사치와 허영으로 뒤덮인 현실이었다. 10억 빚이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명품 쇼핑. 일하지 않으면서도 게임만 하는 남편. 그리고 모든 걸 내게 떠넘기는 가족들. 이게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었나? 41년 만에 찾은 사랑이 이런 것이었나? 밤마다 눈물이 났다. 속은 것 같았다. 완전히 속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다. 이혼을 한다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참고 살기로 했다. 언젠가는 남편이 일을 시작하겠지 하며 이것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수진아, 용돈 좀 줄래?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또 달라고 하셨다. 지난번에 드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썼지, 뭐. 다 썼다고. 일주일 만에 50만 원을. 뭘 사셨어요? 너? 시어머니한테 그 말투는 뭐야? 그 꼴난 돈 좀 벌어온다고 너 나 무시해? 그리고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돈이 좀 필요해. 여행이라니. 10억 빚이 있는 상황에서 여행을.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결국 50만 원을 드렸다.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을 달라고 하셨다. 아들 결혼시킨 기념으로 뭘 좀 사려고. 어머님,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은데요. 어머님 그동안 생활하신 돈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다 빚내서 살았지. 돈이 어디서 나와? 너무도 당당하고 어이없는 말이었다. 큰 금액?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는데 이 정도가 큰 금액이야? 또 대기업 운운하시는 말씀이었다. 결국 100만 원을 드렸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오셨다. 수진아, 돈 좀 더 줄래? 네? 어제 드렸잖아요. 그거 다 썼지. 야, 100만 원 쓸 것도 없지. 다 썼다고. 하루 만에 100만 원을. 뭘 사셨길래? 백화점 가서 이것저것 좀 사고, 친구들이랑 저녁도 먹고. 이것저것이라고 하시지만 분명 또 명품을 사신 것 같았다. 정말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용돈 요구는 매달 100만 원이 기본이 되었다. 마치 월급 바지 직원 대하듯이 말씀하셨다. 100만 원을 드리면 며칠 만에 다 쓰시고 또 달라고 하셨다. 어머님, 돈이 없다면서 왜 계속? 없긴 뭐가 없어. 우리 며느리가 있는데. 또 그 말이었다. 어느 날은 200만 원을 달라고 하셨다. 친구 딸 결혼식인데 축의금 좀 크게 내려고. 축의금을 200만 원씩 내신다고. 어머님,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과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적게 낼 수 있어? 체면 때문에 2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낸다고 하셨다. 결국 200만 원을 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또 오셨다. 네? 오늘 아침에 200만 원 드렸잖아요. 축의금 내고 나니까 내 용돈이 없어. 그럼 축의금을 적게 내시지. 체면은 지키면서 며느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체면에 안 걸리시나?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날 하루에만 300만 원을 드린 셈이었다. 100만 원을 드리면서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은 이제 적은 돈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내 돈이지만 시어머니한테는 용돈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끝이 없을 것 같았다. 내가 벌어도 모자랄 것 같았다. 이게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었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하셨다. 수진아, 이번 달엔 좀 더 줘야겠어. 보여주기 위한 소비, 과시를 위한 명품, 체면을 위한 사치. 모든 게 내 돈으로 이루어지는 허영이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시어머니의 웃음이 환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셨다. 내 희생으로 만들어진 행복이었다. 나는 언제 웃어봤을까? 언제 진심으로 행복했을까? 결혼 후 3년 동안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 생각해봐도 없었다. 매일매일이 돈 걱정이었고 매일매일이 시어머니 눈치 보기였다. 시어머니가 이름만 불러도 돈 얘기일까봐 경기가 날 정도였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 연봉이 얼만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실제로는 뭐가? 대기업 다니면서 그 정도 돈도 못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널 며느리로 흔쾌히 받아줬는데 이 정도 성의도 못 보여? 나를 받아줬다고. 내가 부탁해서 결혼한 게 아닌데.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어머님, 제가 이자하고 관리비 생활비 다 내잖아요. 그리고 저도 생활할 돈도 있어야. 생활할 돈.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는데 무슨 생활비가 필요해? 공짜라고 하시지만 이자부터 관리비 모든 공과금까지 내가 다 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쓸 돈이 뭐가 있어?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안 사고. 맞는 말이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사고 싶어도 돈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화장품을 사시느라 내 돈을 다 쓰시기 때문에. 수진아,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해. 너는 젊은데 무슨 관리가 필요해? 그대로도 이쁘지. 그러니까 이해해줘. 관리라는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 화장품을 사셨다. 수입 화장품, 고급 에센스, 명품 향수까지. 성형외과는 아예 정기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다. 옷장 안에는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들로 가득했다. 수십 개는 넘어 보였다. 모두 내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수진아, 내가 벌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예쁘게 살 수 있어. 예쁘게 산다고 하셨다. 내 희생으로 시어머니가 예쁘게 사는 것이었다. 나는 뭐였을까? 매일 회사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돈을 들이고 또 일하러 가고 마치 기계 같았다. 돈만 벌어주는 기계. 감정도 없고 욕구도 없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 시어머니에게 나는 그런 존재였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녀야.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실 때만 며느리였다. 평소에는 그냥 돈 셔틀이었다. 수진아, 돈. 수진아, 용돈. 수진아, 카드값. 매일 듣는 말들이었다. 내 이름 뒤에는 항상 돈 이야기가 따라붙었다. 나는 수진이가 아니라 돈 주는 수진이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다.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얼굴은 초라해지고 옷은 낡아 빠지고 머리는 관리할 여유도 없어서 늘 대충 묶고 다녔다. 반면 시어머니는 날마다 예뻐지고 계셨다. 새 옷, 새 가방, 새 화장품으로 치장하고 다니셨다. 내 돈으로. 이게 맞나? 이게 결혼 생활인가? 나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건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남자 한 사람 선택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매일 밤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다. 들키면 안 됐다. 시어머니가 들으면 뭘 울어? 내가 뭐가 힘들다고 울어? 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나는 기계처럼 돈만 벌어주는 며느리가 되어갔다. 사람이 아닌 단지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그리고 내 통장에 돈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었다. 결혼 3년. 이제 정말 한계였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절망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쓸 때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더 나에게 들어가는 돈을 줄였다. 옷도 몇 년째 같은 것만 입고 다녔다. 반면 시어머니는 매주 새로운 명품을 사오셨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아, 용돈 조금씩 받는 거 너무 힘들어. 신용카드 한 장 줄래? 네? 뭐라고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너무해? 네가 너무하지. 그렇게 돈 움켜쥐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봐라.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가. 어머니 이렇게 쓰다가는 정말 저도 돈 없이 나앉게 된다고요. 너 일은 나 알 바 아니고. 뭐라고요? 허구 헛날 죽는 소리 부족하다고? 내가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부족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우리가 널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 정도 용돈도 못 줘? 어머님, 제가 모든 생활비, 관리비며 공과금까지 다 내고 있잖아요. 그게 뭐 큰 돈이야. 내 월급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살면 혼자라도 월세하고 관리비도 똑같이 내야 해. 별거 아니라고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너 돈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야? 내가 감히 어디다가 오냐 오냐 해줬더니 너 배는 게 없어?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돈 한 푼 없어서 며느리한테 매일 손 벌리고 사시면서 뭐가 그리 대단하신데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이 집 하녀예요? 돈 벌어오는 하녀냐고요? 이런 미친 너 어디서 본데 없이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함부로 소리를 질러? 됐고요. 이제 저도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이 더러운 구린내 나는 구렁텅이에 더 이상 돈 갖다가 못 부어요. 더 이상은 못 한다고요. 그리고 가방에 간단한 중요한 것만 넣었다. 정말 넣을 게 별로 없었다. 게임하느라 더럽고 덥수룩한 남편이 나와서 말렸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수진아 참아. 제발 한 번만 참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 당장 내일부터 어쩌려고 수진이를 건드렸어? 뭐, 내일 당장 어쩌려고 건드려? 기가 막혔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결국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결혼 빨리 하자고 한 것도 다 그런 의도였네? 아니야. 아니야, 수진아. 진짜 너를. 됐어. 그만해, 역겨우니까.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야, 그럼 어떡해? 재산 분할해줘. 뭐, 재산 분할? 기가 막혀서. 내가 매달 너희 모자한테 보낸 통장 내역 그대로 다 있으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그 집에서 나왔다. 드디어 나는 그 지옥에서 탈출한 것이었다. 문득 결혼 전이 생각났다. 처음 인사 갔을 때 이미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우리 며느리 돈 잘 벌겠네. 직장도 철밥통이고 시집만 오면 10억 줄게.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10억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억 빚이 있는 집이었다. 나를 환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벌어다 줄 기계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경제력 있는 며느리를 구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려는. 그리고 나는 완벽한 타겟이었다. 41세의 노처녀, 결혼에 목말라 있던 여자, 쉽게 속일 수 있는 여자.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 모든 신호들을 놓쳤을까? 첫 만남에서부터 시어머니는 내 직업과 연봉에만 관심을 보였는데 내게 칭찬하는 줄 알았다. 결혼 전에도 계속 경제력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남편도 사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모든 신호가 있었는데 나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41년 만에 찾은 사랑이 가짜일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 기만을 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현실을 보지 못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나를 사랑했던 적은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나를 환영했던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매일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로 살 수는 없었다. 내 인생은 이것보다는 가치 있어야 했다. 설령 혼자가 되더라도 이런 지옥 같은 결혼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41년을 기다린 결혼이었지만 이건 결혼이 아니었다. 단지 경제적 착취일 뿐이었다. 이제 끝내야 할 때였다. 비록 혼자가 되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다. 초라한 얼굴, 생기 없는 눈, 관리되지 않은 머리카락. 이게 나였다. 44세 수진. 결혼의 환상은 깨어지고 결혼 후 3년 동안 잃어버린 것만 가득한 여자. 눈물이 났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나의 눈물. 나의 인생을 위한 눈물. 잃어버린 나 자신을 위한 눈물.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 있었다. 그날들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나를 찾아야겠다.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닌 나 수진이라는 사람을,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아내가 아닌 나 자신을. 이건 결혼이 아니었다. 사랑도 아니었다. 단지 경제적 착취였을 뿐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었다. 더 늦기 전에 빠져나와야 했다.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 했다. 설령 혼자가 되더라도 이런 가짜 결혼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혼자여도 진짜 나로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인생일 것이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꿈꿀 수 있었다. 진짜 사랑을, 진짜 행복을, 진짜 나를.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너를 위해 살자.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 늦었어도 상관없어.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그날 밤 이혼 상담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확고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41년 만에 찾은 사랑은 가짜였지만 44년 만에 찾은 용기는 진짜였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다.